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니어월드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은행 가기가 무섭다거나 이젠 돈 뽑는 것도 허락받아야 되나? 이런 말씀 하시는 걸 들으신 적 있나요? 며칠 전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아파트 단지 앞 슈퍼에 들렀다가 우리 동네에서 유명한 통장 할아버지를 마주쳤어요. 늘 정정하시고 인자한 분인데 이날은 얼굴에 걱정이 한가득이셨어요. 그러더니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6월부터 현금도 그냥 못 뽑는다더군. 뭘 써야 되고 이유도 돼야 하고. 이게 나라냐? 순간 저는 놀란 것도 잠시 또 새로운 규제가 생겼구나 하고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건 단순한 금융 정책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이웃 어르신들 삶에 직접적인 불편이 될 수 있는 중대한 변화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그 6월부터 바뀌는 현금 출금 제한이 도대체 뭐고 왜 생기는 건지,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 시니어분들은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모두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시간 내서 보세요. 이 영상 정말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겁니다. 싱싱한 채소를 사고 단골 반찬 가게에 들르고 현금 지갑에서 꼬깃꼬깃한 만원짜리를 꺼내는 할머니들. 여전히 현금은 시니어분들 삶의 중심입니다. 나는 카드보다 현금이 편해. 잔액도 바로 보이고 아껴 쓰게 되니까 좋아. 그런데 그런 일상이 이제는 바뀌려 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부터 시행되는 현금 출금 제한 정책. 어디서부터 바뀌는 건지, 어떤 제약이 생기는 건지 잘 모르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뉴스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제도. 보이스피싱 근절 목적. 듣기엔 그럴싸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렇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하루 일정 금액 이상 출금하면 사유서를 써야 하고 ATM 출금도 일부 제한될 수 있으며 이상 거래로 판단되면 출금 자체가 막히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처음 들은 어르신들 반응은 이랬습니다. 아니, 내 돈을 내가 못 찾는다고? 도둑이야? 왜 나를 의심해? 나는 그냥 집세 주고 병원비 내는 것뿐인데. 이처럼 낯선 변화는 누군가에겐 단지 금융제도에 지나지만 시니어 분들에겐 혼란과 불편, 나아가 소외감으로 다가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날 동네 경로당에서 점심 식사 후 어르신들끼리 나누는 대화를 몰래 들어봤습니다. 어르신, 나 오늘 은행 갔다가 화났잖아. 1000만 원 찾으려 했더니 서류를 쓰래. 내 돈 맡겨놓은 거 내가 찾는다는데 뭔 서류를 써. 나도 그래. 카드 만들라고 자꾸 권유하고 앱을 깔아야 한다고 해서 그냥 나왔어. 나는 그런 거 못해. 이게 바로 우리 부모님 세대의 현실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스마트폰,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용어, 그리고 점점 멀어지는 현금 중심의 세상. 이런 세상에서 왜 나만 불편하게 만들까? 그 물음이 어르신들 입가에 맴도는 겁니다. 이런 목소리를 들을수록 이번 정책 변화는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더 배려해야 할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점 앞에서 우리가 함께 준비하지 않으면 노년층의 고립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경고음처럼 느껴졌죠. 자, 여러분, 그럼 이제 궁금하시죠? 대체 6월부터 뭐가 바뀌는 거야? 그냥 돈 뽑는 게 어려워진다는 게 끝이야? 아닙니다. 단순히 귀찮아진다 수준이 아니라 금융생활의 구조 자체가 바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핵심 내용을 정말 쉽게 예시까지 곁들여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른바 현금 출금 제한 정책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제도 개편안입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현금을 쉽게 꺼내는 시대는 끝났다는 선언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바뀝니다. 은행 창구 출금 제한. 하루 1천만 원 이상 출금 시 이 돈 왜 뽑으시나요? 라는 출금 목적 확인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말로만 생활비입니다 하면 끝이 아니라 은행에서 양식에 맞춰 서류를 작성하거나 직원 확인을 받아야 해요. ATM 자동화기기 출금 제한. 일부 고위험 계좌로 분류된 계좌는 ATM에서 일정 금액 이상 뽑는 게 제한되거나 아예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새로 개설된 계좌, 피싱 위험이 높은 비활성 계좌는 감시 대상이에요. 고액 현금 인출 자동 감시. 예를 들어 평소 거래가 거의 없던 계좌에서 갑자기 1,500만 원을 뽑으려 하면 자동으로 금융 당국에 신고되거나 출금이 지연될 수 있어요. 즉, 본인이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출금 자체가 즉시 거절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이스피싱 위험 계좌 즉시 차단.
금융사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이상 거래가 감지되면 출금 및 송금 기능을 즉시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실제로 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사후가 아니라 사전 차단이 원칙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제 단순히 돈 뽑기 어려워졌네가 아니라 내 계좌가 감시되고 있고 뽑는 방식까지 심사받는 시대가 왔구나 하는 느낌이 드시죠? 그럼 여기서 다시 궁금해지실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냐? 내가 무슨 범죄자도 아닌데 왜 내 돈을 못 믿어? 사실 이 질문은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실제로 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요, 이 정책의 배경을 들여다보면 안타깝지만 납득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금융사기, 특히 보이스피싱과 메신저 피싱이 상상을 초월하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2024년 한 해에만 보이스피싱 피해액 8천억 원 돌파. 그중 60% 이상이 60대 이상 고령층. 피해 유형 대부분이 고액 현금 인출 후 전달, 즉 현금 이동을 통한 수법이었어요. 어떤 경우는 은행 직원이 말려도 검사님이 직접 오라고 했다며 무려 1억 원을 찾아 택배로 보낸 분도 있었죠. 이런 일이 전국에서 매일같이 일어나자 정부가 칼을 빼든 겁니다. 아예 돈을 못 뽑게 해서 사기를 막자. 그게 바로 이번 정책의 취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정책의 의도는 좋지만 준비가 안 된 분들에겐 너무 가파른 변화라는 거예요. 특히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 시니어층에게는 설명서 없는 변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이제는 안 돼요, 이건 막혔어요 라는 말만 듣는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변화가 실제로 우리 부모님, 어르신들께 어떤 불편을 주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준비하고 넘길 수 있을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지금의 금융 변화가 두렵지 않게 느껴질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이 변화가 젊은 세대에겐 그냥 귀찮은 절차가 하나 늘었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에겐 훨씬 더 큰 벽이 됩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돈 뽑기 어려워져서가 아닙니다. 노년층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금융수단이 현금이기 때문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일상은 현금으로 굴러갑니다. 병원 진료비, 시장 장보기, 손주 용돈, 아파트 관리비 현금 납부, 경로당 회비, 종교시설 헌금 등등. 이런 돈들을 대부분 직접 창구에 가서 현금으로 뽑아 직접 지불하죠. 카드보다 눈에 보이고 남은 돈도 알 수 있어서 통제가 쉬운 수단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왜 뽑으세요? 금액이 너무 큽니다. 불가합니다. 앱으로 등록하셔야 돼요.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어르신들은 자존감이 무너지고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실제 사례입니다. 70대 할머니 한 분이 한 달 병원비와 집세를 합쳐 1,200만 원을 출금하려고 하셨대요. 은행 직원이 정중히 사유서 작성을 요청하자 할머니는 당황하셨고 눈시울까지 붉어지셨답니다. 내 돈인데 왜 내가 증명해야 해요? 혹시 나를 도둑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제 돈은 안전을 위해 설계됐지만 고령층에게는 불신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 게다가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그 자체로 금융에서의 소외감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많은 은행들이 이제는 스마트폰 뱅킹을 이용하세요, 앱에서 등록하고 오세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요? 60대 이상 스마트폰 뱅킹 이용률은 여전히 40% 이하. 비밀번호 설정부터 인증서 등록까지 스스로 하기에는 너무 복잡합니다. 그렇다고 자녀에게 맡기자니 내 돈을 남한테 맡기는 게 불안하고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죠. 결국 남는 건 불심, 불편, 그리고 단절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은행 안 가고 말지 하십니다. 이게 더 무서운 일입니다. 금융 서비스에서 자발적으로 멀어지게 되는 것. 그건 결국 사회에서의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상황은 알겠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이 변화에 어떻게 대비하느냐, 어떻게 적응하느냐죠. 이제부터는 시니어분들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자녀 세대가 도와야 할 포인트를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어르신 스스로 준비해야 할 부분입니다. 먼저, 첫째, 자주 가는 은행의 출금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은행마다 출금 관련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주거래 은행에 방문해 현금 출금 제한 정책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물어보세요. 사전에 설명을 들으면 당황하지 않고 필요한 서류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매달 인출해야 하는 금액과 목적을 정리해 두세요.
한 달 병원비, 생활비, 용돈 등 출금 목적과 필요 금액을 메모해 두세요. 은행에 갈 때 이 내용을 함께 가져가면 사유서 작성도 수월해집니다. 셋째, 현금 대신 생활용 체크카드 하나쯤은 익숙해지기. 대부분의 체크카드는 잔액이 자동 관리되고 사용 내역도 문자로 확인 가능합니다. 병원, 약국, 마트 등 대부분의 장소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자녀와 함께 생활비 전용 카드를 하나 만들어 두면 현금 인출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스마트폰 금융이 어렵다면 지점 방문 예약제를 이용하세요. 요즘 은행은 디지털 창구가 늘어나면서 직원 상담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리 전화로 방문 예약을 하면 충분한 설명을 들으며 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째, 한 번이라도 이상한 전화나 검사 사칭 전화를 받았다면 즉시 가족과 상의하세요. 보이스피싱은 빠르게 퍼지고 이거 진짜인가? 하는 순간 속게됩니다. 가족에게 알리는 게 가장 빠르고 안전한 대응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불편해도 참고 몰라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조용히 감당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1. 부모님의 출금 루틴을 점검하세요. 매달 언제 어디서 얼마나 현금을 뽑는지 그 일정을 자녀가 한 번쯤 같이 체크해 보세요. 2. 스마트폰 뱅킹 대신 단순화된 뱅킹부터 함께 해보세요. 요즘은 어르신 전용 앱으로 NH 시니어 뱅킹, KB 시니어 금융 등이 따로 있습니다. 화면도 크고 기능도 단순해서 배우기 더 쉽습니다. 앱 설치부터 간단한 이체, 잔액 확인까지 하나씩 함께 연습하면 됩니다. 3. 카드 사용처를 함께 알아봐 주세요. 병원, 약국, 전통시장 등에서 카드 사용 가능한 곳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여기선 카드 대여 한마디에 어르신들은 더 안심하고 씁니다. 4. 금융 이상 징후, 알림 서비스를 부모님 계좌에 설정하세요. 요즘은 출금 이상 감지 시 가족에게도 알림이 가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부모님 동의하에 설정하면 위험 상황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여러분 변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변화는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이라지만 정작 준비가 안 된 분들에게는 큰 벽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어르신들께는 친절한 안내와 배려를, 자녀 세대는 작은 관심과 실천을, 사회는 더 촘촘한 설명과 도움을 제공하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불편한 변화도 지킬 수 있는 안전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께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우리 모두의 금융 안전을 위한 작은 클릭이 될 수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시니어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